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플의 중요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한 번의 꼬임이 발생했습니다. SEC와 리플이 소송을 끝내기 위해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소문, 바로 메타의 리플 인수설까지 이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였죠. 리플과 SEC 양측이 오랜 법적 다툼을 접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원이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인한 기각이라는 점이에요. 소송 결과나 벌금 감경 여부가 아니라 절차 그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리플과 SEC는 판결 후 민사소송 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식으로 다시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냥 우리 합의했으니까 승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낸 겁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고등학교 수학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 친구랑 이야기해서 70점으로 합의했어요 하고 얘기한 꼴이죠. 선생님은 절차부터 다시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왜 이 합의가 필요한지, 왜 벌금을 감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판결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예외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SEC와 리플이 너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법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강하게 제동을 건 거죠. 이 소식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재판 문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는 이걸 이례적인 기술적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리플 진영의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다소 유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실수였다는 걸 보면 양측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조급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60조 규정에 따라 다시 모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왜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는지, 왜 이 판결을 바꾸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야 하고요. 이런 제작성 및 제출까지는 2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그 이후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몇 주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법정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지면 가격이 출렁이기 마련인데 XRP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도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의 내용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향후 재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토레스 판사는 이미 XRP의 공개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SEC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XRP는 미국 내에서 규제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이번 문제는 합의 방식만 다시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굵직한 싸움은 이미 이긴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메타가 리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입니다.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XRP 라스베이거스 이벤트 디렉터 브래들리 카임스가 해당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달궜죠. 그는 지금은 이런 특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리플이나 메타 모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이미 DM 프로젝트 실패 후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였지만 최근 다시 국경 간 결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리플의 주력 사업이 바로 이 분야죠. 그리고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추진 중이니 XRP와 RLUSD 둘 다 메타와 시너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만약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코인 가격 이슈가 아니라 블록체인 결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 등장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 메타의 인수는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리플이 얼마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업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계 전반이 다시 M&A 중심의 변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면 XRP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부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 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